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2%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하게 되면서 양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어떤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각각 6천억, 800억대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고 기관들만 7천억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의 어떤 상승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융투자의 매도세 지난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왔었던 부분들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투자가 작년 연말에 좀 들어왔던 어떤 그런 이제 강한 매수세의 대부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대부분 좀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세가 종전보다는 좀 축소되거나 크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다소 오늘 이제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코스닥이 좀 하락을 보인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 1.6%까지 좀 상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성장주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일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게 1.6%까지 다시 치솟아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성장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의 어떤 양매도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었고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내일. 그래서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다소 오늘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피는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도주가 없어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박스권 하단 구간에 현재 머물러 있는데 내일 이제 FMC의 어떤 이제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점차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저는 주도주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박스권이죠.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인 어떤 이제 저항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당분간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 또는 업종별 흐름들 두 번째 요 포인트 한번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도 한번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또 많이 샀어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근데 오늘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산 게 아니고요. 골고루 업종을 좀 사드렸습니다. 반도체 쪽 또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쪽을 또 매수를 했고요. 동시에 LG 화학 배터리 화학 쪽이죠.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고 화학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 LG 화학을 또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또 오늘 철강도 매수를 해줬어요. 포스코도 매수를 해줬고 금융주도 또 매수를 해줬고 통신주, 조선주, 자동차.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기는 했지만 전 업종에 걸쳐서 좀 고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IT 뭐 이런 쪽 골고루 또 담는 모습이었어요. 화학이나 정유 쪽도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그동안 뭐 사실 뭐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 없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화학주도 좀 올라오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뭐 철강주도 좀 올라오고요. 그다음 조선주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렇게 좀 고른 어떤 이제 업종별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또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매도한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한 어떠한 업종은 비슷했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점적으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들을 좀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대규모 좀 순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NC소프트, 위메이드, 뭐 크래프톤, 뭐 카카오 게임즈 등 게임주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골고루 매수를 했고, 반대로 인터넷 업종이나 게임주들 중심으로는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크게 네 가지 정도 키워드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시멘트,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시멘트 가격이 2월 달부터 18%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등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죠. CES 2022가 개막을 합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로봇 관련주로도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나 뭐 로보티즈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CES 2022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탄소 중립 토대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유니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건 산업이라든지 한솔홈데코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이유가 이런 어떤 발언 때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요새 이제 좀 움직임을 강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뭐 교체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요, 뭐 홍준표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뭐 경남제약, TBC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다음 휴맥스홀딩스나 뭐 보강산업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주, 개별주 단위에서의 특징주는 시멘트, 로봇, 탄소 중립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에서는 홍준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시세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 22조를 던진 3전을 22조를 던진 외국인들이 코스피 비중 6년 내 뭐 최저였다, 올해는 바뀔까라고 하면서 올해는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이 자동차 업종, IT나 자동차를 좀 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섞인 어떤 이제 뉴스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7조 원이나 내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17조 원 정도를 내다 팔았고, 우선주도 한 4조 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합치면 한 22조 원을 팔아치웠는데, 올해에는 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33조를 팔았어요. 금융위기 때. 근데
지난해에 뭐 거의 지금 25조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게 떨어졌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IT, 삼성전자나 아마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 정말 끊임없습니다.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면서 차기 어떤 주도주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아버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하루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 이 부분들이 어떤 추세 전환의 이제 그 수급의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제 주가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간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안 간 종목들 중에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양 ENG 같은 종목들 거의 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과 싱크로율 99.9%에 가깝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 벗어나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양 ENG나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원익 IPS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원익 IPS나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LB세미콘, LB세미콘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안 가고 있는 거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을 한참 받았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저는 보면 어떨까. 이미 사실 뭐 반도체 쪽에서 DB하이텍도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좀 밑에서 덜 올라간 종목을 좀 더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미 좀 고공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돌아가는 종목,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는 좀 약간은 바닥권에서 추세 돌려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보브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아직 그렇게 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조정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좀 반등을 위한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 종목 단위에서는 사실 요새 진짜 뭐가 튀어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종목군들이 튀어 오르는지 예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이 올라왔죠. 아까 시멘트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이 고려시멘트가 올라왔는데 고려시멘트도 잘 보시면은 역시나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려놓고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대부분의 요새 이제 개별주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쌍바닥 찍고 되돌려 올라오는 게 거의 7, 80%예요. 7, 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다면 더 좋다라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어떤 급등이나 순환매가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려시멘트도 사실 오늘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보지만 이전에 어떤 흐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21선 위로 좀 올려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슈팅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패턴을 좀 주목하자.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자, 낙폭과대는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종목. 그 다음에 기술적 패턴은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 놓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을 보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개별주 단위의 슈팅이 나오는 뭐 거의 7, 80%는 이런 데서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게 패턴적으로는 뭐 대북주들
왜냐면은 이 대북주들이 낙폭 과대,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고 쌍바닥 찍고 있는 상황이고 21선을 넘나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전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 한번 좀 줄 수 있지 않나.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어떠한 이제 그 남북 경협주죠. 여기도 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고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리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슈 나오면 슈팅을 강하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패턴 아닌가. 그래서 순환매를 한번 좀 기다린다면 이런 남북 경협주들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원래 서암기계공업도 철도 관련주인데요. 이제 로봇주로 좀 엮여서 움직였는데 여기도 고점 대비 한 30% 빠진 다음에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슈팅을 날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장인 것 같고요. 개별주 단위에서는 거의 패턴적으로는 뭐 이런 푸른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올라왔네요. 예, 여기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 요런 것들 말씀을 한번 좀 드렸던 부분이고, 대하TI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2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인데 전저점만 깨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순환매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패턴을 찾아가서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홍준표 관련주 이슈가 돼서 홍준표 이슈 관련주들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홍준표 관련주 저는 이제 정치 테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패턴을 설명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이런 종목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관련주들도 오늘 보니까 이 보강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요, 대부분 다 낙폭과대, 고점 대비 40%나 빠져 있는 상태고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또 순환매 이슈도 되니까 슈팅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동양 피스톤이나 이런 것들도 낙폭과 고점 대비 이제 46%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또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종목의 어떤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공부를 못했지만 이런 패턴적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 속에서 순환매가 한번 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무학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지금 38% 떨어졌고 쌍바닥 찍고 21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성으로 한번 슈팅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주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보지 마시고 이런 패턴 어디 또 다른 종목 없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게 꼭 개별주 단위에서만 이러지는 않거든요. 대형주 단위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급등 나온 KCC나 이런 종목도 보면 고점 대비 오늘 급등 나와서 18%지 이전에 30%까지 빠졌거든요. 들어주고 눌렀다가 21선 부근에서 슈팅 날려주는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뭐 간 거니까, 오늘 이슈가 나와서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안 간 거 뭐 있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한번 패턴적으로는 좀 대형주의 흐름이지만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짜리 종목인데 낙폭 과대, 고점 대비 한 20% 여기까지 치면 한 30% 빠졌을 거예요. 낙폭과대 쌍바닥 지금 21선 위로 올려가 놓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순환매나 이런 것들 찾아오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오늘 아까 보시면 탄소 중립 관련주 유니드 뭐 이런 것들 올라왔고 이건산업 이런 것들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 올라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패턴은 대부분 다 뭐예요? 쌍바닥 찍고 21선 올려놓고 막 이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거의 뭐 요새 올라오는 패턴은 대부분 쌍바닥 21선 지지 추가 반등 이슈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패턴들이 좀 많더라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도 대형주 단위지만 패턴적으로는 쌍바닥 21선 지지받으면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조선주도 올라오고 철강주도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주들도 막 올라왔어요. 보시면 이거 뭐 매번 떨어지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는데 보시면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슈팅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패턴적으로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장세가 아닌가.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도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패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 대북주들도 갖추고 있다는 거, 이 밖에 수많은 종목들이 아마 패턴을 잘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업종별로 볼 때는 반도체 업종을 좀 보자. 반도체 업종, 소재, 장비, 부품주들 이런 쪽이 향후 좀 주도주로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4일 화요일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